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연입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한 한국에 사인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성실한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집안을 돌보셨죠. 그리고 저보다 4살 어린 동생 준호. 그는 어릴 때부터 장난기 많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사진첩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이유는 준호가 제 곁에서 늘 웃음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준호가 가족의 평화를 산산이 부숴버릴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셨고 아빠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준호 씨, 집 안에 계신가요? 문을 열어보니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분인 준호 씨와 관련된 사안으로 왔습니다. 그분을 만나야겠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으니까요. 경찰은 준호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조사를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준호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는 소리쳤고 아빠는 침착하려 했으며 경찰에게 질문했죠. 어떤 오해가 있겠죠. 제 아들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이 내민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준호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엄마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준호가 왜?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면회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준호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죠. 왜 그런 짓을 했어, 준호야?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친구가 사업을 한다길래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이었어. 준호는 친구가 운영하던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했다며 회사 계좌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한 달 안에 돌려줄게. 라고 했지만 결국 그 돈은 사라졌고 그 일이 발각된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께 준호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놈이 친구랍시고 우리 준호를 망가뜨렸어. 아니, 준호가 잘못했지. 그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마는 침묵을 지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몇 주 후 준호는 회사의 고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고 준호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판은 준호에게 징역 1년과 5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를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준호는 사회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 중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준호가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며 엄격하게 키우셨지만 때로는 그 엄격함이 준호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준호한테 더 많은 걸 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그냥 잘못을 혼내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며 준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 나갔고 봉사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킨 만큼 앞으로는 그 믿음을 다시 되찾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손을 잡아줄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가족은 때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결국 가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